안녕하세요.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존 환경 구축과 재난 관리에 대해서 나라기록관 시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나라기록관, 그리고 부산의 역사기록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의 행정기록관, 이렇게 3개의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기록원 시설 중 가장 크고 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기록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기록관은 정면에 서고동을 중심으로 좌측에 보존 처리실과 업무 공간이 있는 업무동, 우측에 열람, 전시, 교육이 가능한 열람 서비스동의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흐름에 따라 나라기록관 시설을 둘러보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어떠한 처리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에 대해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소독 처리실입니다. 기록물 소독은 생산기관에서 보존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충을 제거한 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기록물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저산소 살충 챔버를 이용하여 별도의 화학약품 없이 챔버 안의 공기를 질소로 체환시켜 산소 농도를 낮춘 상태로 12여일간 유지하여 해충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기록물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을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충들은 종이 기록물을 직접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거나 종이 기록물에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그런 해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인삼벌레, 곤연벌레, 그 다음에 곱등이, 그 다음에 옷좀나방 등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들은 곤연벌레 종류입니다. 이 곤연벌레들은 종이 기록물에 직접적으로 구멍을 내어서 기록물을 훼손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해충이기도 합니다. 이 장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모아주는 질소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질소 제너레이터에서 질소를 모으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이 드라이어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고 여기 있는 질소 탱크에 순수한 질소만 채워서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챔버에 있는 공기를 빼거나 그 다음에 질소 탱크에 있는 질소를 챔버에 넣을 때 사용하는 공기를 식혀주고 주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챔버 내에 질소를 충전시키고 챔버 내에 들어있던 산소 혼합된 공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챔버 내에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온 항습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항온 항습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챔버 내의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정한 온도, 습도, 압력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소 농도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장치 안에 있는 상태를 보면 현재 온도는 25도, 습도는 49.8%, 그리고 압력은 거의 1기압으로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산소 농도는 거의 0 ppm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1회 소독 처리에 240시간이 필요하고
A4 사이즈 200미 기준으로 약 2,50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탈산실입니다. 기록물 처리는 산성화된 종이 기록물을 중성화시켜 종이 기록물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산성화된 종이 기록물과 산화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종이의 산성 성분과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 반응으로 종이가 중성화되게 됩니다. 자, 탈산 장비에서의 탈산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서 산성화된 종이 기록물에 장비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예비 건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비 내에 약재가 주입되면서 탈산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 탈산 약재를 건조시키는 후건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건조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서를 반출해서 종이에 남아있는 하얀 가루인 산화 마그네슘을 제거해서 탈산 처리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산 처리 후에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탈산 처리 전에는 pH 4나 5 정도의 노란색이었던 것이 탈산 처리 이후에는 pH가 7 내지 9로 보라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현미경 사진입니다. 종이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다란 막대가 종이를 구성하는 셀룰로스 파이버, 목재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목재 섬유가 산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고 결국 종이가 바스라지는 이런 산성화를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산화 마그네슘을 도입해서 반응시키게 되면 중성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섬유 이외에도 섬유 외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산화 마그네슘 가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 산성화된 종이에 도입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가 가지고 있는 산성 물질과 산화 마그네슘이 반응해서 중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섬유에 있는 수분과 반응해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황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염이 만들어져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산성 물질들이 완전히 기능할 수 없는 염으로 제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종이에 탈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중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MgO가 들어있는 상태고 이거는 MgO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처럼 생긴 용액을 종이 기록물에 반응시키면 종이가 훼손될 수 있지만 이 용액은 종이 기록물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수성펜으로 줄을 2개 그었습니다. 긋고 먼저 여기다가 워터에다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자, 수성펜에 의해서 수성펜이 물에 의해서 번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탈산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부어보면 솔벤트는 수성잉크와 반응하지 않고 글자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솔벤트는 굉장히 안정하다.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탈산 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pH메타 측정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가 pH메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pH메타의 정극을 정유수로 이렇게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해야 될 위치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이 위에 전극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이 종이 기록물의 산성도인 pH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pH 측정 결과를 보니 약 5.8 정도로 산성화가 되어 있어 탈산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종이 기록물의 탈산에 탈산 처리기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반응 탱크에 약재가 차오르면 약 20분간 약재를 순환시키면서 산성화된 종이 기록물에 탈산 약재 MgO라고 하는 약재가 골고루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쪽 반응조에 도입되었던 탈산 처리 약재는 탈산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회수 탱크로 회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조에서 종이 기록물과 반응했던 약액들은 여기 있는 장치를 통해서 감압 장치를 통해서 휘발시켜서 제거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완전히 건조된 기록물들을 저희가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탈산이 완료되면 기록물에 남아있는 약품을 제거합니다. 기록물에 약품이 남아있지 않게 꼼꼼히 털어줍니다. 탈산 작업 후 기록물의 산성도를 측정해 봅니다. 탈산 처리 전 5.8 정도였던 것이 탈산 처리 후 pH는 8.5 정도로 높아져서 산성의 종이 기록물이 약알칼리성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탈산 처리 시간은 약 18시간이며 1일 처리량은 최대 A4 용지 200매 기준 160건입니다. 이곳은 마이크로필름실입니다. 종이 기록물은 종이의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열화로 인해 기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잉크의 산화나 변색과 같은 화학적 변화가 원인이 되어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종이 기록물은 열화로 없어질 수 있어 종이 이외의 다른 매체에 기록을 옮겨두는 것을 기록의 이중보존이라 합니다. 종이 기록물의 이중보존 방법 중 하나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필름은 보존 기한이 거의 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 필름의 베이스층이 PE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입니다. 마이크로필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할 경우 16mm 필름을 사용하고 도면이나 지도와 같이 사이즈가 큰 기록물을 촬영할 경우는 35mm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업무는 편철에서 해철, 정리 및 일련 번호 부여, 촬영에서 문서는 16mm 필름으로, 그리고 큰 문서나 큰 도면 같은 경우는 35mm 필름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최근 문서는 종이로 생산되기보다 전자 시스템에서 대부분 생산됩니다.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록물 일부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이를 콤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는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을 현상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수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기록관에서는 수세 장비 8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장비는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원본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고 난 이후에 활용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마이크로필름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마이크로필름을 읽을 수 없게 되거나 마이크로필름이 떨어지거나 하는 절단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원본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다시 복제해서 열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제를 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캐닝실입니다. 종이 기록물을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화 이미지를 전자화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전자화된 기록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 기록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스캐닝하는 데는 여러 종류의 스캐너가 사용됩니다. 일반 문서용 스캐너, 지도나 대형 설계도를 스캐닝하는 데 사용되는 도면 스캐너, 책처럼 바인딩된 기록물을 스캔하는 북 스캐너, 일명 로봇 스캐너, 그리고 대형 기록물 중에서 바인드 되지 않거나 오래된 책과 같이 펼쳤을 때 부스러질 수 있는 기록물, 훼손이 쉬운 기록물을 스캐닝하는 데 사용되는 오버헤드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스캐닝은 기록물 분류 및 해철 정리, 그리고 스캐닝, 그리고 스캐닝 파일 검사, 그리고 기록물 편철 정리 절차를 거쳐서 스캐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록물을 보존하는 수거는 다양한 온도와 습도 환경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종이 기록물 수거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보존해야 하는 시청각 기록물 수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종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전용 수거입니다. 나라기록관은 총 81개의 수거가 있고 서가 길이는 총 237k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럼 수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천정은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고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정에 사각형 공조 닥트를 통해서 석으로 24시간 일정한 온도와 습도의 공기가 공급되고 따라서 석고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조기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는 상부에서, 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서구 하단에서 배출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것은 서구 내 공기의 강제 순환을 촉진하고 서구에 정체된 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 기록물 서구의 온도와 습도는 얼마인지 볼까요? 서구 벽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콘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알칼리성 가스와 먼지 등 유해 물질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벽면은 무독성 에폭시 소재로 코팅하였습니다. 일반 페인트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기록물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고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보이는 황금색 밸브에서 가스가 나와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인허된 가스로 질소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인체에 무해한 소화 가스입니다. 스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로 진화하게 되면 진화 과정에 기록물이 물에 젖어 훼손되기 때문에 가스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스고 조명에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에도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물의 탈색, 변색, 강도 저하와 같은 열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스고에 사용하는 형광등은 자외선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 형광등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시청각 기록물을 보관하는 시청각 스고입니다. 시청각 스고는 영도시 스고로서 낮은 온도에서 시청각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필름, 영화 필름은 기재층과 색을 띠고 있는 감광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감광층에 탈색이나 변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축하면서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 필름은 투명한 비닐 같은 얇은 베이스층 위에 색이 있는 감광층이 있습니다. 과거 필름의 베이스층 물질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스 니트레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필름이 바스라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들 필름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낮은 온도와 습도에서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청각 기록물 보존 서고 중 저온 서고는 전실이 있습니다. 여름 찬 음료수 잔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도시의 추운 서고에서 기록물이 따뜻한 외부로 나오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이 차가운 기록물 표면에 응축되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를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로 현상으로 생긴 물방울은 필름의 감광층, 즉 젤라틴을 부풀게 만들거나 끈적끈적하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해 영도시에서 나온 기록물은 전시를 거치면서 기록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실의 역할입니다. 저온 서고는 다른 서고와 다르게 단열을 위해 벽면과 천정 마감재를 스테인리스 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저온 서고의 경우 서고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온에 특히 신경 써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 필름 서고 역시 화재 진화에 인허된 가스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폭발이나 미사일 등의 공격에도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폭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고 주변부에 폭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방폭벽을 설치하고 내부에 서고 벽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고 옥상의 경우 미사일 등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지붕을 2층으로 하는 등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도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방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건물의 내진에는 다양한 기술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 기록관의 경우는 건물 설계 시 구조 보강을 통해 내진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서고를 중심으로 열람 서비스동과 업무동은 서고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진에 의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를 통한 내진도 고려하여 건축하였습니다. 나라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총 9개 층에 있고 각 층은 서고를 2개, 3개, 4개씩 묶어서 A, B, C 3개의 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3개의 존이 별도 공조기에 의해 온도, 습도가 관리됩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A존의 공조기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B존과 C존의 공조기의 도움으로 A존의 보존 환경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고장에 대비해 여분의 공조기를 한 대씩 더 설치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기록관은 산속의 작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4면 중 3면이 산과 접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라기록관은 산불 발생 시 산불 자체를 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건물 수막을 만들어 화재가 서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수막설비입니다. 수막설비는 건물 옥상에서 사방으로 대량의 물을 방출시켜 산불이 보존 서고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열기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고 내 소화설비로 인허된 가스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1단계 소화입니다. 만일 가스로 완벽히 소화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고 복도에는 수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물로 서고 내 화재를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 소화입니다. 수화전을 사용하여 불을 끌 경우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해 주위 석으로 물이 들어가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고 복도 중간중간에 수화전의 물이 지하 3층으로 빠질 수 있도록 각 층마다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라기록관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집중되거나 산사태의 우려가 있습니다. 빗물이나 산사태로 토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지하 3층을 주차장으로 설계하여 유사시 빗물이나 토사가 주차장으로 유입되게 해서 기록물 보존서고나 보존 질의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재난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정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상황이 몹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비공개, 비밀 등 보안을 요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 시설은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외부 출입자와 차량 통제를 위한 로드블록, 로드킬러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와 별도의 감지 장치도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반출입 허가 없이 기록물이 서고 밖으로 반출 또는 반입될 경우 통제실과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 복도와 서고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RFID 경보 발생 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기록관을 중심으로 보존 환경 구축과 재난 관리에 대해 영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하고 항구적 보존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